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실기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엑셀의 시험에서 기본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작업이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고요. 계산 작업은 40점, 분석 작업 20점, 기타 작업 20점으로 해서 문제 배점이 됩니다. 자, 해당 유형을 각 유형별로 해서 익히는 파트가 파트 1 유형 익히기 파트가 되고요.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샘플 1번부터 샘플 4번 파일 총 4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각 유형별로 집중 문제 풀이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문제 배점 20점 되고요. 자, 오늘은 실습 파일을 샘플 1번 파일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재는 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유형에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5점을 획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말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를 촬영할 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까지 강의를 촬영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요. 우선 강의를 촬영할 때는 저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고 해당 강의를 보실 필요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학과 코드 입력하고요. 아래쪽부터 이어서 입력할게요. 자,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캡스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당 데이터에 비해서 열의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해당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맞게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조정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자, 해당 문제에서 데이터 입력하면서 실수하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 촬영 중에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본 작업 소갈로 1번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게 데이터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볼 차례인데요. 소갈로 2번 문제 보기 전에 교재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서식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식 종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보는 것은 실기에 서식 종류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숫자 관련입니다. 그리고 문자 관련이 있네요. 숫자 관련을 보게 되면 샵과 0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요. 우선은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 중에 샵과 0이 있는데요. 샵과 0의 차이는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고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하는 것은 서식 기호 0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차이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75.82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을 0.00으로 서식 기호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샵점샵샵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0.00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75.80이 나오고요. 샵점샵샵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75.8이 나올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서 차이점 이해 가시죠? 자, 서식기호 0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결과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두 서식기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콤마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쉼표는 세 자리 생략한 후 반올림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분율이 있는데요. 백분율 같은 경우에 입력된 숫자에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표시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미가 백분율의 의미가 된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0.2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서식 기호를 퍼센트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20%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해당 부분을 생각해 보면 0.2에 100을 곱하면 20이 되고요. 마지막에 퍼센트를 붙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관련해서 보면 골뱅이는 입력된 문자 데이터를 받아주는 서식 기호가 되고요. 아스트레카, 별표 같은 경우에는 별표 뒤에 문자 셀러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해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는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실기에서는 해당 서식 기호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예제들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입력값이 52,428일 때 서식 기호를 샵 콤마 샵샵 0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의미가 샵 콤마 샵샵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표시되는 결과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될 거고요. 489라고 입력을 하고 0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0은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다. 그쵸? 그래서 489를 입력받고 표시되는 결과에는 마지막에 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값이 이렇게 5481984라고 있을 때 서식 기호가 샵 콤마 샵샵 0 뒤에 마지막 뒤에 콤마가 있을 때는 세 자리를 생략하고 반올림을 하는 거다. 그쵸? 세 자리 생략하면 548이 나오고요. 984가 생략된 다음에 반올림을 하면 2가 되겠다. 그쵸? 548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에 의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겠네요. 5482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1000원이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표시되는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날짜 시간 관련 서식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도 같은 경우는 Y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Y 두 개를 나타내면 연도 두 자리, Y 네 개는 연도 네 자리, 월은 month니까 M이 되겠다. 그쵸? M만 입력하면 월 한 자리고요. M 두 개는 월 두 자리, M 세 개는 월 영문 약어고요. M 네 개는 월 영문 전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을 생각해 볼까요? 8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 한 자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8이 출력되고요. 월 두 자리로 출력을 하면 08이 출력될 거고요. 월 세 자리로 출력을 하면 월 영문 약어다. 그쵸? 자, 그러면 어거스트니까 약어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M 네 자리로 입력을 하게 되면 월 영문 전체니까 어거스트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필기에서도 많이 봤었다. 그쵸? 자, 그리고 1은 데이이기 때문에 D로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1 한 자리, 1 두 자리, 1 영문 약어, 1 영문 전체 이렇게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는 AAA를 입력하면 한글 요일 한 자리고요. A 네 글자를 입력하면 한글 요일 전체가 됩니다. 자, 학습하실 때 해당 부분은 잘 아는데 요일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A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hour이 되고요. 분은 minute이니까 M이 되겠고요. 초는 second니까 S로 사용을 합니다. 시간 관련해서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날짜 시간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만 살펴볼게요. 2025년 05월 09일 목요일 형태로 날짜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도 네 자리다. 그쵸? 연도 네 자리니까 YYYY 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월이 두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월 두 자리 MM 월 적어주시고요. 일도 두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DD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그런 다음에 괄호 적어준 다음에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한글 요일 전체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A 4개를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그냥 목이라고 있었으면 해당 부분에 AAA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서식 관련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갈로 2번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2점씩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2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꼴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해당 영역들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하고요.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표시예를 보게 되면 80에서 9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80에서 90%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문자 뒤에 퍼센트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를 더해서 결과로 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봤던 문자 관련 내용을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입력된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골뱅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골뱅이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표시에 80에서 90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골뱅이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적어주면 되는데 해당 부분에 퍼센트만 적어주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문자죠. 해당 부분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숫자 관련 서식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입력된 숫자에 100을 곱한 후 퍼센트를 표시해주는 서식 기호인데요. 저희는 문자 퍼센트를 입력해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그냥 통일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자 서식 기호에서 문자를 표현할 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일 때는 그냥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면 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내용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4에서 D9 영역에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자, 소갈로 2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A1에서 F1 영역에 대해서네요. 자, 해당 영역을 우선 범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F1 영역을 범위 지정했습니다. 범위 지정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범위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A1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F1 셀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Shift 키는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1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F1 셀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바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 등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맑은 고딕을 설정해 볼까요? 자, 설정을 할 때요. 해당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홈 탭에서 해당 내용을 설정해 볼게요. 어디에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글씨체를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에 맑은 고딕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16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다, 그쵸? 자, 글꼴 스타일 굵게는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게 되면 굵게라고 나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줄 이중 실선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이 밑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이중 실선이란 말이 이중 밑줄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당 이중 밑줄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중 실선까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를 모두 풀이한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4에서 A6, 우선 A4에서 A6 범위 지정을 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A7에서 A9 영역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위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 B4에서 B6도 동일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할게요. 자, 나머지 영역 F4에서 F6 영역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F7에서 F9 영역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3에서 F3 영역, A3에서 F3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셀 스타일을 파랑 강조색 5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온 셀 스타일은 파랑 강조색 5다, 그쵸? 자, 파랑 강조색 5를 찾아볼까요? 해당 부분이 파란 강조색 5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이 파란 강조색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셀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강조색 5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당 범위에 파란 강조색 5가 설정이 되었을 거고요.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모두 풀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C4에서 C6 영역, C4에서 C6 영역을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탭으로 들어가서요. 자, 범주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형식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우선은 문자가 나오네요. 문자를 입력받는 골뱅이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퍼센트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퍼센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자, 표시 예와 같이 해당 부분에 퍼센트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네요. 자, D4에서 D9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이름을 정의하면 되는데요. 이름은 위쪽에 있는 이름 상자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100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셀을 클릭하면 C4셀이라고 셀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D4에서 D9 영역을 범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이름인 배점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까지 풀이가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A3에서 F9 영역,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해당 부분의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다, 그쵸? 해당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 클릭했고요.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고요. 해당 표시되는 결과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면 잘 풀이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4에서 H18 영역에서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 유형은 조건부 서식이 되겠네요. 자, 조건부 서식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 되는데요. 자, 해당 문제의 포인트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left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겠지만 학번이 A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적어줄 거예요. A4셀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비교할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을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셀이 A4셀이 되는데요. A4셀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행 방향으로만 내려갈 수 있게 열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4셀에서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하죠? 학번이 2024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4개의 문자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2024와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을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조건부 서식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네, 소갈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A4에서 H18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A4 셀부터 해서 H18 영역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을 하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하실 수 있으면 바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처음이니까 엑셀 시트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엑셀 시트에서 조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작성하면 편한 이유는 자, 레프트 함수를 적게 되면 이렇게 함수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엑셀 시트에서 작성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건을 비교할 부분은 학번이 된다. 그쵸? 해당 학번이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첫 번째 부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4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A4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F4키를 눌러서 A열 앞에는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비교할 때 행 방향,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행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즉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열 방향으로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열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학번에서 몇 개를 추출해야 되죠? 4개를 추출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레프트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자, 4개를 추출한 결과가 2024와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대표적인 문자열 함수인데요. 해당 함수에서 추출된 결과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을 비교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수식을 이제 복사하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잘라내기를 할 거예요. 잘라내기는 복사가 되면서 해당 데이터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잘라내기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잘라내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이 복사가 되었겠네요.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셀부터 H18셀까지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컨트롤 V로 방금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이 되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설정을 하라고 한다. 그쵸? 해당 글꼴색 있는 부분에서 표준색 빨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된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경우에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소갈로 3번 문제의 결과도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부터 소갈로 3번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기본 작업 문제를 보고 쉽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샘플 1번부터 샘플 4번까지 기본 작업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본 작업 문제는 점수를 주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니까요. 이어서 진도를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샘플 2번 파일을 가지고 기본 작업 문제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